안녕하세요. 이공계대학원생 스마티스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비대학원생 또는 대학원생이시라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관문, 논문 읽기, 그 중에서도 논문 한 편으로 연구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리뷰 논문을 준비하고 읽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논문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 논문 읽기에 아직 서툰 분들이시라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리뷰 논문은 많은 연구 논문들을 모아 정리해 놓은 논문입니다. 여러 연구 논문들을 모아서 정리해 놓은 만큼 다양한 연구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짧은 논문 안에 많은 정보들을 담기가 어렵다 보니 각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어떤 연구가 진행되었고 연구들을 통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정도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구 논문들보다 훨씬 긴 편이며 긴 리뷰 논문들의 경우 50페이지 이상의 논문들도 많습니다. 리뷰 논문에도 저자의 견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일한 분야의 리뷰 논문에도 A라고 주장하는 리뷰 논문과 B라고 주장하는 리뷰 논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논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견해를 생각하면서 읽기보다는 연구 내용들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일단 활용하시고 연구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였을 때 다시 논문을 읽어보시면 저자가 주장하는 견해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리뷰 논문의 가장 큰 특성은 기본적으로 노잼인 연구 논문들이 모인 논문이다 보니 노잼 플러스 노잼이 핵노잼되는 기적의 연산에 의해 매우 재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읽을 리뷰 논문을 준비해 볼까요? 리뷰 논문은 이전에 나왔던 연구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므로 당연히 최근 것이 좋고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에 게재된 논문일수록 좋습니다. 많은 전공에 화학이 들어갔기 때문에 화학 분야에서 읽기 좋은 리뷰 논문 저널을 한 개만 소개해드리자면 케미컬 리뷰라는 저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저널이 얼마나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저널이냐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좋은 저널인 네이처, 사이언스도 임팩트 팩터가 42에서 43 정도인데 이 케미컬 리뷰는 54입니다. 얼마나 영향력 있는 저널인지 알 수 있겠죠? 화학 관련 전공이시라면 이 저널의 논문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저널에는 물리화학, 무기화학부터 시작해서 생화학, 바이오에 관한 논문, 그리고 저희 전공인 배터리와 나노물질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여기서 논문을 찾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의 경우 인터넷 IP 주소가 카이스트 IP로 되어 있어 원하는 논문을 언제든 볼 수 있지만 예비대학원생분들의 경우 원하는 논문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아직 없으실 겁니다. 예비대학원생분들을 위한 팁을 드리자면 먼저 리뷰 논문의 제목과 애브스트랙트를 보며 여러분들의 연구 분야에 알맞은 논문을 선정하신 뒤 논문의 제목을 복사합니다. 그 다음 구글의 SCI 허브를 검색하셔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신 뒤 복사하신 논문에 제목을 붙여넣기 하시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원하시는 논문을 PDF로 다운받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읽을 리뷰 논문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논문을 읽어봐야겠죠? 하지만 리뷰 논문을 읽기 전에 먼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리뷰 논문은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정신이 멀쩡한 상태로 읽어도 금세 잠이 오게 만드는 마성의 수면제입니다. 따라서 잠이 안 오시는 상태에서 읽기를 권장드리며 논문이 매우 길기 때문에 하루는 물론 단기간에 전부를 읽을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긴 시간에 걸쳐 파트별로 읽으셔야 합니다. 또는 논문 내용을 전부 읽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관심 있는 파트만 선택적으로 골라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논문을 읽어보죠. 저는 논문 내용 전체를 읽던 선택적으로 내용을 골라 읽던 인트로덕션을 꼭 제대로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연구의 배경, 필요성과 함께 이 논문에서 다룰 내용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이런 배경 지식이 쌓여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논문의 인트로를 작성할 때나 여러분들의 연구 분야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멋지고 그럴듯하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트로덕션 부분이 리뷰 논문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논문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의 경우 생략하시고 바로 내용 부분을 읽으셔도 됩니다. 인트로덕션 부분을 읽을 때는 깊게 생각하면서 내용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관심이 있는 부분이나
새롭게 알게 된 부분 정도의 밑줄을 그어 가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인트로덕션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다루지도 않습니다. 내용 부분을 읽을 때는 저의 경우 여러가지 색의 펜과 형광펜을 사용합니다. 저는 논문을 읽을 때 아이패드를 주로 이용하지만 논문을 인쇄해서 읽을 때도 정말 많은 종류의 펜을 활용합니다. 저만의 방법이므로 참고만 하시는 것이 좋으나 형광펜을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따라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노란색 형광펜의 경우 큰 범주의 개념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논문을 읽다 보면 전체 큰 틀의 흐름을 놓칠 때가 많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범주의 개념 또는 각 문단의 키워드는 파란색 형광펜을 이용하여 표시합니다. 키워드를 파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하면 논문을 읽을 때도 개념을 정리하면서 읽는 데 도움이 되고, 이 논문을 다시 읽을 때도 파란색 형광펜 중심으로 읽으시면 원하시는 내용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논문을 읽으면서 등장하는 모든 피규어에는 초록색 형광펜으로 표시해 줍니다. 연구 논문이든 리뷰 논문이든 결국 중심이 되는 건 피규어이기 때문에 피규어를 전부 표시해 두면 원하는 피규어의 설명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피규어를 해석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시 읽을 때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연구에 사용된 실험기구는 보라색 형광펜으로 표시합니다. 예비대학원생분들은 아직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연구 계획을 세우거나 실험을 설계할 때 각각의 실험기구가 어느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알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물질 표면의 입자 형태를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떤 실험기구를 사용해야 할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SEM이라는 실험 장비를 사용하면 입자 형태를 나노미터 또는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던 도중 물질 표면을 관찰하고 싶을 때 SEM을 사용하면 되지 라고 바로 알 수 있겠죠? 형광펜 이외에도 색깔펜을 사용하는데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빨간색 펜의 경우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에 밑줄을 긋는 데 사용합니다. 저도 논문을 처음 읽을 때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논문 전체가 빨간 펜으로 가득 찼습니다만 논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식이 쌓이다 보니 이제는 빨간 펜의 사용 빈도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파란색 펜으로 체크하여 따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이후에 연구 계획서를 쓰거나 연구 방향을 잡을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심자가 논문을 읽기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피규어 자체를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학부 전공 지식을 배우면서 익숙해진 그래프나 그림도 있지만 아직 연구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논문에 나오는 대부분의 피규어가 낯설고 해석하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심지어 논문에서는 반복되는 단어 사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은데 비유적 표현의 경우 사전에 검색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연구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지만 언제까지나 물어보면서 논문을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해석해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제가 처음 논문을 읽을 때 피규어를 해석했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피규어에 대한 해석이 잘 되지 않을 때 피규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수치를 중심으로 피규어를 해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에 나온 수치와 피규어를 대조해 가면서 보면 비유적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왼쪽의 두 그래프에 대한 설명에서 비유적 표현 플래추의 의미와 배터리 분야의 용어인 디스차지 카패시티를 그래프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수치에 대한 부분을 체크합니다. 그 다음 그래프 속에서 수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을 그어가며 그래프와 대조해 봅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플래추라는 의미가 고원이 아니라 볼트가 일정해진 부분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 디스차지 카패시티에 대한 수치 중 7.2와 5.9를 확인하고 그래프에 선을 그어봅니다. 이렇게 하면 디스차지 카패시티가 그래프의 마지막 부분의 X값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실제로 이 값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배터리의 방전 용량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의 경우 3000에서 4000의 값을 갖습니다. 이 방법이 모든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수치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논문을 해석해가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뷰 논문을 준비하고 읽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 다뤘던 논문을 읽는 방법이나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은 연구 논문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논문을 읽으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생각하며 영상을 만들어 보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논문 또는 논문 읽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